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의 시장 한 줄 평 언제나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표현 해주실까요, 대표님? 시장 한 줄 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은혜로운 섹터는 진짜 알찬 내용으로 알차죠. 충실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지난 연말 방송에서 은혜로운 섹터에서 2년 연속해서 연봉상의 음봉이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2025년도 장은 상승장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는 10% 이상 지수가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성화이텍이 왜 올라갈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기자재 쪽이 올라간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래스카의 LNG 운송 또는 개발 관련된 내용으로 본행과 관련된 조선 기자재들이 움직인다. 딱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은혜로운 섹터 같은 배우셨나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 알찬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그럼 다시 우리 네. 얘기가 우리 돌아와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 줄 평. 네. 이렇게 딱 한 줄 평으로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 주목해야 될 때다. 이렇게 한 줄 평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저희가 또 오이슈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한번 오이슈 이야기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반도체가 얼마 전에 반등했다는 소식 전해졌었거든요. 네. 뉴욕 증시에서 그래서 관련해서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레거시의 봄이 다시 올까요, 대표님?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싫어하는 분들께서는 레거시 반도체 무슨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시면 네. 그게 뭐야? 라고 많이 맞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제가 앞서서 미국 시장에서 전통적으로 강한 우량주들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거시는 이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강했던 종목들에 대한 현상들이다. 꼭 과거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흐름이 이어와졌던 그리고 또 한동안 쉬었던 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공정단의 종목들이죠. 네. 최근까지 반도체 흐름에 있어서의 전반의 상황은 후공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말씀을 제가 짧은 지식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웨이퍼에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려 넣으면서 이 과정들을 전공정이라고 하고 후공정 단에서의 업무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검사하고 테스트하고 밀봉하고 이런 과정들이 후공정 단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HBM과 관련된 그러니까 AI 반도체라고 흔히 얘기하는 HBM과 관련된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후공정 단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칩이 만들어지고 이걸 쌓는 거를 하는 거죠. TC 본딩을 통해서 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후공정 단의 종목들이 지난해 굉장히 강했던 AI 반도체 흐름에 연동해서 강했던 현상들이에요. 반면에 전공정, 그러니까 웨이퍼를 식각하고 여기에 회로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공정단의 종목들은 소외되었어요. 통상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전공정은 보통 우리가 이제 메모리나 낸드나 이쪽 삼성전자에 추진하는, 물론 하이닉스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쪽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이 관련한 소부장 종목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종목들이 소재주들입니다. 네. 오늘 뭐 동진세미컴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경영권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들 얘기해서 동진세미컴에 해석을 하는데 네. 그 이전 단계에서 동진세미컴만 가느냐?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컴이 3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식각하고 씻어내고 여기에 이제 하는 99.999, 99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99.9가 9개가 아마 12개인지 9개인지 완전 미세한 그러니까 그죠? 완전 공정이죠. 초순도 네. 액체를 네. 뭐 과산화수소이든 뭐 이 액체를 통해서 이거를 씻어내는 형태로 하는데 이게 국산화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동진세미컴,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최근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도 이들 종목들이 플러스권입니다. 동진세미컴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소재단 정말 안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진세미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 1, 2년 전에 5만 원대였습니다. 이게 2만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한솔케미칼은 30만 중반이었습니다. 이게 8만 원까지 빠졌어요. 계속해서 1년 반, 2년 동안 소재주들은
계속해서 소외되면 주가 빠졌던 겁니다. 최근에 8만 원 찍고 뭐 10만 원 넘어가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였고요. 동지세미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전공정 단에서의 그 소재주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전공정에서 장비주들도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종목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유진테크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이게 전공정의 장비주들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소재. 그러니까 그 고순도 물질을 통해서 식각과 세정을 하는 그 화합 물질을 이제 순도화 시켜서 만들어내는 회사이고요. 전공정 단위 검사 장비가 아니고 이거를 장비를 공급하는 전공정 장비줄, 유진테크, 원익 IPS, 뭐 유니센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거시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강했던 과거의 반도체 종목이라고 했던 내용의 흐름들이 최근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더 갈까? 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세는 산업이 좋아하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내용은 긍정의 내용보다는 부정의 내용. 조금은 부정의 내용이 많아요.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6개월 먼저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연초 연말에 지난해 주가의 바닥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성전자가 올 1월에 바닥점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왜냐면 5만 원대에서 지금 뭐 가격이 5만 8천 원 찍고 5만 7천 원대니까 바닥점을 찍은 것으로는 어느 정도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번 2, 4분기 또는 3, 4분기, 그러니까 6, 7, 8, 9월 정도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데이터들이 나올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올 2, 4분기, 3, 4분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내용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산업과 주가는 6개월 시차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소재단의, 장비단의, 전공정단의 종목들이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될까라고 하면 업황이 안 좋은데 주변 상황 나쁜 얘기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뉴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기 때문에 미래 6개월 뒤, 8개월 뒤에 업황이 좋아질 걸로 판단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레거시 반도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업계의 목소리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맥락에서는요, 이 주가는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의 가치를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지금 그간 못 올랐었던 레거시 반도체들이 일부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반면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네. 싶어요. 레거시 쪽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그간 주목을 받았던 HBM 쪽이라든지 뭐 AI 관련한 그런 반도체들은 또 이제는 보내줘야 될 때인가?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 쪽. 최근에 빠지고 있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제가 앞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내용을 짧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네. HBM과 관련된 AI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들이 조정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고민들 하세요. 고민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오늘 장에서 조선주가 일부 움직이고 기자재가 움직이고요. 또 일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상황에 맞는 종목들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능동적이어서 오늘은 움직이는 이거 사고, 내일은 움직이는 이거 사고, 모레는 또 이거 가능할까요? 못합니다.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 아무리 주식 투자에 능동적으로 본인이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날 시세 연동해서 내가 종목 교체를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산업에 대한 종목들이 현재 시점에서 팔고 다시 살까, 가지고 갈까, 아니면 아예 버릴까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신다라면,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인 맥락점에서의 바닥을 찍고 전환하는 과정이라면 HBM은 낙후되고 기존의 레거시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돌거든요.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서도 삼성물건 오늘 강하지 않습니까? 삼성물건 그동안 안 움직였습니다. 하나 오션 위주의 주가 상승이었습니다. 이게 돌거든요.
이 도는 형태에서 흐름들이기 때문에 저는 팔고 다시 사는, 우리가 고점과 저점을 잡는다라면 일정 수준에서의 뭐 10% 이상의 고저점을 딱 가격 편차를 잡겠지만 이 고점 저점, 그러니까 위에 아래 다 몸통만 나오게 되면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저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측면으로서의 HBM 반도체 관련한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